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비주얼라이트 대표 정성근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제는 저희 비주얼라이트 자사 게임 스로우 애니띵 플레이스테이션 VR 개발 포스트 모덤이라는 그런 모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목차 순서는요. 소레니팅 소개, 그다음 PSVR 개발 및 출시 과정, PSVR 개발 시의 고려사항, VR 컨설테이션, FQA, PS4 및 PSVR 개발 후기 이 순으로 발표를 하겠고요. 그리고 소레니팅 소개하고 기획적인 측면은 제가 발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권순상 우리 프로그램 개발자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게임 타이틀 스로우 애니띵이고요. 혹시 해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희 게임을 기획할 때 저희가 하나의 IP로 모든 VR 게임 플랫폼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자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그 게임을 기획을 할 때 나름대로 그 VR 시장을 조사해 보니 아직까지 그 시장이 그렇게 타 모바일이나 PC 게임 대비 충분한 그 시장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고 일단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양하게 그 플랫폼을 여러 개로 늘려서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또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하면서 다행히 주변에 이제 먼저 시작한 그런 선배님들이나 그런 회사에서 자료를 구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 스팀 같은 경우 북미 시장이 어쨌든 그 해외에서는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판매량에서.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는 좀 타겟이 북미가 타겟이었고, 그래서 그 VR의 인터랙션을 강조하는 그런 차별화된 게임, 그런데 북미에서 통할 수 있는 게임. 그래서 제가 좀비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비 같은 IP는 이렇게 북미 시장에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아시아에서도 충분히 이제 서브컬처이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렇게 좋아할 만한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IP를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모든 게임, 모든 플랫폼에 좀 다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에 최적화는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어, 가정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흔히 우리 그 회사에서 그 3D 아트 파트 직군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벌텍스 하나도 아껴라. 네. 그래서 어, 항상 그런 최적화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저희가 어, 그런 기회 끝에 이제 만든 게임이고요. 네. 네. 그래서 어, 게임을 한 줄로 표현한다면, 벽을 타고 올라오는 좀비들에게 방 안의 모든 물건들을 던져서 막아내는 액션 디펜스 VR 게임입니다. 그래서 2018년 7월 26일 스팀 스토어에 정식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2018년도에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 그 메이드 위드 유니티 코리아 어워드에서 베스트 XR 후보로 뽑혀서 전시를 했었고요. 네, 아쉽게 베스트 XR에 뽑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BIC 페스티벌 그 엑설런스 인 게임 디자인 최종 후보 파이널리스트에도 올랐고요. 또 아쉽게 또 최종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그 바이브 VR 기기 제조회사인 HTC 바이브 엑셀레이팅 프로그램 1차에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올해 2차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저희 게임 출시하고 하고 나서 어, 좋은 꿈을 꿨습니다. 제가 아직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꿈자리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보니까 그 해외에
그 C탑이라는 유명한 유튜브 인플루언서가 저희 게임을 그 플레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분 외에 또 한 분, 두 분씩 계속해서 예, 해외 다양한 뭐 영어권, 스페인어권, 뭐 아시아선 태국, 그다음에 또 심지어 러시아까지, 그러니까 다양한 국적의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이 저희 게임들을 이렇게 그 플레이하는 거를 동영상 클립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지난달까지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약한 그 1,500만 명 정도 그런 조회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팔지는 못했지만 이만큼 팔았으면 훨씬 대박이 났겠지만 어쨌든 많은 그런 그 조회를 기록해 주시고 알아봐 주시고, 또 국내에서는 그 갬블링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갬블링이 또 저희 게임을 또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전시회를 하다 보면 스로엔팅이라는 거는 잘 기억 못 하는데 갬블링을 기억하기 때문에 갬블링 하면서 이렇게 좀 초등학생이나 저학년 친구들이 많이 그렇게 그 호응해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드디어 2019년 올해 그 상반기 혹은 여름쯤에 드디어 이제 PSVR 버전으로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궁금하시죠? 네. 저희 예. 특히 이제 저희 게임을 잠시 좀 더 한 줄 표현해서 보면은 저희 특징이 모든 물건들을 던져서 막아내는, 말 그대로 방 안에 있는 그 모든 물건들을 다 던집니다. 그래서 저희 게임은 모든 그 100% 인터랙션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들이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NPC 캐릭터마저도 던집니다. 네. 한번 동영상으로 보시죠. 혹시 사운드 더 올릴 수 있나요? 더 퍼즐적인 요소도 있고요. 네. 그래서 금고를 풀면 금이나 권총 같은 게 나옵니다. 또 냉장고를 이용해서 물건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더 공격력을 배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변 물건을 던지고 부수고 그리고 또 응용합니다. 네. 이제 박물관 스테이지인데요. 그래서 고대 무기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던지는데 어떤 아이템들은 적마저도 다 던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스테이지고요. 그래서 미스터리 X라는 그런 저희 최종 보스인데, 최종 보스가 있는 그런 스테이지입니다. 네. 이상으로 짧게나마 저희 게임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순서는 그 PSVR 개발 및 출시 과정에 대해서 저희 권순상 우리 개발자가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이제 스로에이팅을 개발한 이제 권순상입니다. 어,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제가 스로에이팅을 PSVR로 개발하면서 이제 발생했던 이슈나 이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는 스로에이팅은 PC로 먼저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스팀에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스팀의 이제 출시 과정을 보면 이제 스팀에 개발자 등록을 하고 스팀워크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만들기를 한 다음에 이제 개발에서는 스팀 SDK랑 스팀 VR을 설치를 해서 PC 플랫폼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이제 스팀 SDK를 통해서 빌드 파일을 업로드했고요. 이제 상점 페이지랑 이제 출시 관련 체크리스트를 완료한 후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PS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점이 있어서 이제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PSVR 같은 경우에는 소니와 계약을 하고 이제 개발 킷을 구매한 후에 개발자 사이트 이제 계정을 발급받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사이트에서 이제 개발 킷을 활성화한 후에 이제 개발자 사이트에서 이제 소니가 제공하는 SDK를 설치하고 이제 유니티에서 그 SDK를 이용해서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4 플랫폼으로 개발하시면 되고요. 이제 개발이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됐을 때 이제 VR 게임이기 때문에 VR 컨설레이션이랑 FQA를 이제 제출해서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PC랑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점은 이제 개발 킷과 이제 VR 컨설레이션, FQA가 있는데요. 이제 개발 킷 같은 경우에는 PS가 이제 콘솔 게임이기 때문에 PC에서 구동되는 게 아니고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에서 구동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 킷을 통해서 그 개발하고 있는 게임을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요. 이제 VR 컨설레이션이나 FQA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PSVR 개발 시 고려 사항인데요. 이제 고려 사항이고 처음에 PSVR을 개발을 시작할 때 이제 생기는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스로에이팅 같은 경우에는 PC로 먼저 개발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PSVR 개발이 완료가 되면 마스터 빌드를 제출할 때 그 소니에서 규정하고 있는 SDK 버전을 사용해서 이제 빌드 파일 이제 마스터 버전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6.0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저희가 PC로 개발을 할 때 유니티 5.6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5.6의 대응이 그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유니티 버전업을 했습니다. 2017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유니티를 많이 사용해 보셨으면은 버전업을 하실 때 좀 많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이슈가 이제 그 기능들이 조금씩 변경되면서 이제 이전 버전에서는 정상 작동했던 것들이 이제 상위 버전으로 올라가면서 정상 작동하지 않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노이팅도 그런 이슈를 겪었고요. 이제 배경이 밝아져야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파티클을 제어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좀 그 정상 작동하지 않아서 이런 이제 이슈들을 먼저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쉐이더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PS에서 사용하는 이제 사용하는 쉐이더 같은 경우에는 그 정상 작동하지 않는 쉐이더들이 있어요. 뭐 아래 보시면 이제 분홍색 그 화면에 보이시는데 쉐이더가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유니티에서 이제 유니티나 아니면 이제 빌드를 해서 테스트했을 때 이제 분홍색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 쉐이더 안에서 네이밍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대분에 가셔서 유니티 포럼에 이제 스타트 히어 더 유니티 포 PS4 이제 참고해 보시면 자세히 이제 그 네이밍 문제를 수정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 파일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PS 경우에는 하나의 파일에 그 세이브 파일 다 저장을 해야 되고요. 유니티에 있는 이제 플레이어 프리팹스를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이제 PS4 플랫폼에서 이제 플레이어 세팅에 들어가셔서 오더 세팅 들어가셔서 이제 플레이어 프리팹스 서포트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용량을 좀 더 어느 정도 할당을 해주셔야 그 아래 오른쪽 사진처럼 이제 데브 킷 같은 거나 데브 테스트 킷에서 이렇게 저장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VR 디바이스와 이제 모션 컨트롤러 이런 게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스팀 VR을 사용해서 개발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 다 이제 걷어내고 이제 PS 디바이스와 이제 모션 컨트롤러를 이제 하는 방식을 변환을 했습니다. 참고해 하실 만한 거는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유니티 포럼에 대브넷에 가셔서 플레이스테이션 VR 유니티 example 프로젝트 스레드를 보시면 예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간단한 이제 표적을 맞추는 슈팅 게임을 받아서 이제 참고하실 수 있어요. 이제 간단한 일단 디바이스가 셋업되는 방법부터 뭐 컨트롤러를 조작하고 모션 컨트롤러뿐만 아니라 듀얼쇼크나 총 같은 경우에도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제를 완전히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디바이스들이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물리적이나 이제 그러니까 연결이 끊어졌을 때 이제 씬이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게임에서는 처음 씬으로 돌아가시면 안 되고요. 이제 그 씬에서 유지되고 있다가 해당 끊어진 연결 디바이스를 다시 연결해 달라는 이제 다이얼로그를 띄워주고 연결을 됐을 때 다시 정상 작동하도록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디바이스나 이제 개발 준비가 됐으면 이제 개발이 들어가실 텐데 이제 VR 게임은 어느 정도 이제 VR 쪽으로 개발이 완료됐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VR 컨설레이션을 받으셔야 합니다. VR 컨설레이션은 이제 PSVR 환경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 그리고 꼭 이제 필수적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 이제 기술 평가인데요. 이제 제출을 하시면 뭐 길면 일주일에서 짧으면 뭐 3, 4일 안에 이제 리포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슈들 이제 발생했던 이제 필수적으로 고쳐야 되는 이슈들은 꼭 고치셔야 되고 이제 다양한 이제 VR 이슈들을 이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리고 VR 컨설레이션은 이제 이거 이후에 FQA나 이제 마스터 빌드를 제출하기 위해서 꼭 통과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뭐 그 만들고 있는 컨텐츠를 시연하거나 뭐 전시에 내보내기 위해서는 VR 컨설레이션을 통과하는 거를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로에이팅이 이제 VR 컨설레이션을 받으면서 이제 겪었던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블랙 OLED 이제 스미어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제 검은 화면에서 번져 보이는 현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 아래 보시면 빨간 테두리 안에 검은 배경이 보이시죠? 이제 저희 스토리 컷신인데 이 검은 화면에서 이제 육안으로 좀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버그 리포트로 날아오면은 꼭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해결 방법을 이제 VR 디바이스를 셋업을 할 때 컬러 값을 조금 수정하는 식으로 그 아래 보시는 한 줄로 수정해서 그 해결을 했고요. 이제 미나 오프 컬러를 이제 0.5, 0.05, 0.05, 0.05 이런 식으로 맞춰져서 설정을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은 홀오브 미러 이슈랑 이제 리프레젝션 엣지 이슈인데 아마 이걸 제일 많이 겪으실 거예요. 이제 프레임 드랍이나 아니면 이제 씬을 로딩하는 도중에 이제 발생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프레임이 떨어질 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이제 왼쪽 사진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왼쪽 사진 안에 오른쪽에 이제 인터스텔라처럼 막 영상이 계속 늘어지죠. 이제 이런 현상이나 이제 좌우에 왜곡돼서 일그러지는 현상을 뜻하는데 일단 인게임 도중에는 프레임 드랍을 잡아 주셔야 돼요. 이제 최적화를 해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요. 씬 로딩하는 도중에는 이제 저희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해서 화면을 검게 변경해서 이런 현상을 보이지 않게 하는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리센터 이슈가 있는데요. 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 버튼이나 옵션 버튼을 꼭 눌러서 리센터 함수를 콜을 해서 이제 위치를 초기화시켜 주셔야 되는데 유니티에서 있는 리센터 기존에 이제 개발하시면 처음부터 있는 건 이제 왼쪽 그림처럼 플레이어 보는 각도나 위치가 같이 초기화가 됩니다. 근데 PSVR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위치는 초기화가 되되 이제 보고 있는 각도는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센터 함수를 새로 구현해서 이제 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VR 게임이기 때문에 필요한 이제 VR 경고 메시지예요. 스로에이팅은 이제 팔을 휘두르는 동작이 크기 때문에 이제 주변을 치워야 된다는 그 경고와 그 PS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시작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경고문을 출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경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니 이제 규정에 이제 쇼 세이프 에리어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제 이 아래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잘 보이는데 저 하얀색 틀이 보이실 거예요. 경고문을 이제 하얀색 틀이 보이는데 하얀색 틀 안에 경고문이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그 쇼 세이프 에리어에서 벗어났을 때 게임이 진행되거나 뭐 씬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다른 스텝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른 이제 경고문이 꺼지고 다르게 시작된 그 다른 일을 한다던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그 플레이어가 보고 있을 때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쇼 세이프 에리어를 이제 화면에 이제 저 하얀색 틀을 보이게 하는 방법은 데브킷에서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데브킷에서 그 디버그 세팅에 들어가셔서 플레이스테이션 VR 들어가시면 쇼 세이프 에리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온 해주시면 그 테두리 컬러를 결정해서 화면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이제 그 경고문에 맞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영상 프레임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튜토리얼과 그 스테이지 분석의 영상이 들어갔는데 VR 특성상 오른쪽 왼쪽 두 군데에서 이제 화면을 출력하기 때문에 프레임의 속도가 낮으면 이제 다른 프레임을 이제 화면에 있는 그림처럼 다른 프레임의 이제 영상을 출력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PS 기준인 이제 60 프레임 속도를 60으로 맞춰주시면 59, 60으로 맞춰주시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그 앞에 나왔던 이제 홀인오 미러나 뭐 리프렉션 엣지 이슈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드랍이 가장 문제였는데 저희 스로에이팅에서도 프레임 드랍 문제가 가장 좀 큰 문제였고 오랫동안 시간을 잡아먹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프레임 드랍이 VR 게임에서 계속 일어나면 멀미를 유발할 수 있고 그래서 멀미가 일어나는 게 제일 치명적이기 때문에 VR 컨설레이션에서 통과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지속적으로 해서 엄청나게 일어나면 당연히 안 되고 간헐적으로 일어나면 좀 등급이 낮아질 수는 있는데 일단은 스로이팅에는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동적 오브젝트가 너무 많은 거였어요. 이제 아래 보시면 콜라이더 보시나요? 저게 다 이제 박스로 이제 콜라이더 만든 건데 오브젝트가 이 스테이지가 한 200개 넘게 있었을 거예요. 200개, 300개까지는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200개 정도 있었을 텐데 이제 라이트를 받으면 이제 배치 수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VR 같은 경우에는 2번 그려서 더 프레임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정적 오브젝트들이나 뭐 배경 같은 경우에는 다 스태틱을 걸어서 이제 배칭을 했고 뭐 오클루전 컬링을 해서 이제 컬링을 했는데 동적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링 그룹을 사용해서 컬링 그룹에 이제 같은 저희는 좀비가 웨이브로 나오기 때문에 좀비들도 따로 등록을 해주고 이제 동적 오브젝트도 따로 등록을 해줘서 플레이어 시야나 뭐 플레이어 주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주변에 있지 않으면 다 이제 메시 렌더를 꺼서 이제 그려주지 않도록 이제 컬링을 해줬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시야 안에 있는 이제 오브젝트들도 어느 정도 최적화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동적 오브젝트들 이제 던져야 하는 오브젝트들을 이제 메시 렌더를 다 끄고 이제 배칭 스태틱을 킨 가짜를 만들어서 하위에 넣었습니다. 아래 보시는 양배추는 지금 가짜가 이제 렌더링이 되고 있는 거고 배칭 스태틱이 켜져서 이제 배칭으로 이제 배치 수가 좀 낮춰진 그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상위에 그 양배추가 있고 그 하위에 또 양배추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 중앙에 있는 그림 보시면 이제 메시 렌더가 꺼져 있고 리지드 바디가 스키네매틱이 켜져 있는 게 진짜 이제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동적 오브젝트고요. 그 오른쪽에 이제 스태틱이 다 켜져 있는 게 이제 가짜입니다. 그래서 유저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제 배치수가 그 배칭이 돼서 낮아져 있는 이제 오브젝트를 보게 되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플레이어가 그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그 메시 렌더를 켜주고 이제 리즈 바디도 활성화해주면서 가짜는 꺼주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최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VR 컨설레이션에서 큰 이슈들은 이렇게 해결을 했고요. 이제 VR 컨설레이션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는 FQA가 남아 있습니다. FQA는 이제 마스터 빌드를 제출해서 통과를 해야 하는 검수 과정이고요. 이제 FQA를 통과를 해야만 이제 빌드 파일로서 출시 과정이 이제 완료가 되는 거고요. 이제 FQA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데브넷 아이디 계정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해당 국가의 이제 TPR넷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정을 활성화하셔서 만드셔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FQA에서 이제 구현을 해줘야 되는 몇 가지 중에 트로피가 있어요. 트로피는 유료 패키지 게임에는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개발하게 하는 방법은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소니가 규정해 놓은 이제 SDK 버전에 맞는 MP 툴킷을 사용해서 개발을 하시면 되는데 이 MP 툴킷은 이제 데브넷 가시면 이제 예제들과 함께 그 다운받아서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고요. C++이 아니고 C샵만으로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로피 및 이제 PSN 기능들 이제 네트워크 펄스 네트워크 기능들은 데브넷에서 이제 서비스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그 개발하고 계신 타이틀 사이트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트로피면 트로피, 뭐 네트워크면 네트워크 서비스를 등록을 하신 다음에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 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그 가이드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수에 맞춰서 뭐 금이 몇 개, 뭐 은이 몇 개, 동이 몇 개 이렇게 맞춰서 개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 버튼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VR과 관련되지 않고 이제 FQ에서 이제 나오는 문제인데 국가마다 이제 게임에서 사용하는 엔터 버튼이 다릅니다. 뭐 플스 사용해 보셨으면은 알 수 있는데 X 버튼이 결정인 이제 그 나라의 이제 그 플레이스테이션 기기가 있고 이제 X 버튼이 이제 백 버튼인 돌아가기 버튼인 기기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다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FQ를 통과를 할 수 있어요. 이거를 편하게 세팅하는 방법은 이제 유니티 이제 플레이어 세팅 가보시면 이제 퍼블리싱 세팅에 들어가셔서 엔터 버튼 어사이먼트에서 설정을 해주실 수 있어요.
일단은 저희 아래 사진 보시면 이제 사이클 버튼이 엔터 버튼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거 말고 이제 좀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은 이제 유니티 2018.2 버전 이후 거를 사용하시면 이제 아까 그 세팅에 가셔서 이제 소프트웨어의 버튼의 동작과 맞게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이전 버전들은 이제 동그라미를 할 거냐, X를 할 거냐,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편하게 그냥 골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 버전들은 이제 그 플레이스테이션 기기에 그 동일하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파란 파일을 그 XML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대응을 되게 설정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현하는 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데브넷에서 이제 파란 파일 관련 가이드를 계속 보시면 제 그 XML로 구현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 처음부터 위에서부터 조금씩 차례대로 이제 따라하면 이제 쉽게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적화 문제인데요. 일단 저희는 PC로 먼저 개발을 했기 때문에 PC에서 이제 최적화를 했더라도 PS에서는 좀 더 최적화를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좀 생각보다 VR이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안 나올 수 있어서 좀 더 최적화를 해주셔야 되고 프로에 맞춰서 성능을 좀 더 올려주실 수 있어요. 프로의 대응에 맞춰서 좀 더 때깔이 나게 만든다거나 좀 더 오브젝트 더 넣는다던가. 근데 이제 프로로만 출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베이직에 맞게 충분히 최적화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던 이제 프레임 드랍 외에도 이제 메모리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PS4 같은 경우에는 CPU랑 GPU 간에 이제 공유되는 단일 메모리 블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쉬나 텍스처 데이터는 이제 갈릭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다른 나머지 메모리 할당은 이제 어니언에 할당이 되는데 요것도 메모리 최적화를 한 후에 만약에 비율을 바꾸고 싶을 수 있잖아요. 텍스처 용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에서 이제 오더 세팅 가셔서 베이직 모드 갈릭 힙 사이즈나 프로의 대응에 맞게 이제 스크롤을 조절하셔서 이제 비율을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텍스처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씬에서 매치는 텍스처가 많은 씬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그 크러시 나서 종료되는 상황이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아예 게임 자체를 최적화를 하겠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비율을 좀 조절을 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FK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통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PS4랑 PSVR을 개발을 하면서 좀 느꼈던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PC랑 비교하면은 좀 까다로운 점도 있어요. 이제 개발 관련 사이트들이 좀 나눠져 있고 아까 데브넷도 있고 TPR넷도 있는 것처럼 TPR넷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해당 계정들을 또 만들어 줘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번거로울 수 있고 데브킷 테스트 준비까지 과정이 좀 많습니다. 좀 생각보다 개발 들어가기 전에 서류 좀 많이 쓰셔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테스트를 PC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VR이기 때문에 또 데브킷을 꼭 사용을 해야 돼요. 테스트 킷이나 그런 거에서 좀 테스트하는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제 번거로움이 있다면 이제 편한 점은 이제 데브넷의 비공개 서포트를 이용하시면 그 PS 개발 이슈에 대한 이제 해결 방법이나 그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답변이 매우 빠르고요. 한 10분 이내에 거의 답변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되게 친절하시고 데브넷에서 자료를 찾다 보면 문서들이 엄청 많아요. 그 문서들을 다 하나하나 찾아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 영어로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해당 이슈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비공개 소프트에 남기면 해당 링크나 정보에 대해서 답변이 빠르게 오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사용했고 아마 만약에 개발을 하시게 된다면 많이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공개 서포트랑은 좀 다르고 이제 데브넷 안에 있는 이제 유니티 포럼인데요. 저희가 유니티를 사용하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유니티 포럼을 가장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유니티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유니티 자체만의 문제는 거의 없고 이제 유니티 안에서 PS 관련해서 문제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겪는 문제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해결 방법이나 많은 정보를 이제 찾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어가 많이 편하신 분들은 그 유니티 포럼에서는 영어로 다 질문이랑 답변을 받기 때문에 직접 이슈에 대해서 스레드를 작성하셔서 답변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후드 포 플레이스테이션 4인데요. 이거는
개발을 하게 되시면 요거를 통해서 데브킷이나 이제 이런 것에 이제 빌드 파일을 올리고 이제 테스트를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스노이팅에서는 좀 많이 사용하고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사용했던 기능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 이제 콘솔 아웃풋 기능을 아마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게임에 나오는 이제 로그들이 찍히게 되는데 일단은 널 이슈에 대해서 말하면 아마 디벨로퍼먼트 이제 빌드를 체크를 하시고 익스플리시트 널 체크를 체크하시고 빌드를 했었을 때는 아마 로그는 찍히지만 게임이 뭐 꺼지는 그런 상황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스터 제출이나 VR 컨설레이션 제출하실 때는 이런 걸 다 제거 체크를 푸시고 하실 텐데 이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널이 뜨는 순간 게임이 이제 크러쉬가 나서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널 에러나 뭐 메모리 문제를 찾기 위해서 이제 데벨로먼트 빌드를 체크를 해주시고 그 안에서 이제 익스플리시트 널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로그로 찍히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해당 스크립트나 라인에 대해서 다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대응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로그가 찍혀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캡처랑 이제 리모트 뷰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플레이 화면이나 영상을 PC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래서 호러브 이러나 이제 리프렉션 엣지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기 쉽고 만약 해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PC에서 보실 때는 뭐 화면이 두 개로 당연히 나올 텐데 이제 PS에서 연결되어 있는 TV에는 이제 바로 이제 디폴트로 이제 두 개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두 개로 나와서 확인하고 싶으시다. 그럼 이제 데브킷에 이제 디버거 세팅 들어가셔서 플레이스테이션 VR 그리고 디버거 모드 온 키시고 거기서 이제 소셜신 아웃풋 세팅 포 디버그를 이제 바이패스를 해주시면 화면을 두 개로 나눠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VR 컨설레이션이랑 FK인데요. 이게 가장 큰 PC랑 가장 큰 차이점이었던 것 같고 요거에 대해서 좀 까다로운 절차긴 하지만 요거를 위해서 좀 얻은 것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버그들도 이제 초심자 플레이 개발자들이 계속 하시면 아마 못 찾는 버그들이 있어요. 이제 초심자들이 했을 때 엉뚱한 행동에서 나오는 버그들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생각도 못했던 버그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VR에 특화된 이슈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에 대한 이제 키워드 넘겨주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하시면서 이제 VR로서 이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VR 컨설레이션이랑 FK를 통해서 이제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이제 만약에 VR 개발을 하신다면 PS 포팅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PS도 개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